안녕하세요. 집주클럽입니다. 2021년 2월 9일, 9월이래요. 2월 9일, 코스닥 시황, 늦은 시황이자 오늘 10일자 예상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에도 열심히 주식으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들 시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 근데 아직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조정도 좀 가야 되고 항상 모든 주식은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쉬었다가도 가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가고 그죠? 밑으로만 안 가면 되죠. 옆으로 가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회비용이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거 전혀 없습니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말씀드리던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종목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뭐 그 상황의 악재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 근데 뭐 내부 악재가 있을 수 있고 뭐 좀 있으면 3월 되면은 또 여러분들 너무 자산에 위험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산이 좀 안 좋거나 불안한 데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죠. 좀 있으면 이제 상장 폐지 심사가 있습니다. 예, 그 2020년을 좀 평가해 가지고 얘네는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감사 의견 거절 나오는 회사들이 좀 있죠. 예, 재정이 좀 악화됐거나 또는 이제 회계장부가 좀 문제가 됐거나 그래서 최근에 뭐 시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 2021년에 유망한 섹터, 그죠? 유명한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겠죠? 뭐 이미 2021년 넘어오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이제 2021년에 유명한 이제 섹터를 좀 많이 이제 유튜브나 또는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것도 그건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거가 있다고 하면 항상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반도체 2차전지 2차전지 테슬라 뭐 바이오 뭐 그린뉴딜 뭐 이렇게 하셔도 결론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가 누가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점이 아니면 저는 일부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좀 하지 맙시다.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차트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요. 여기쯤이에요. 근데 누가 더 간대. 지금 여기가 5,000원이에요. 근데 10,000원이야, 여기가. 10,000원이야. 근데 20,000원 간대. 갈 수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기서 사는 건 하지 마. 차라리 5,000원이야. 5,000원이야. 그런데 한 6,000원 왔어. 근데 우상향해서 이렇게 저번에 제가 정배열, 역배열 말씀드렸죠? 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정배열, 아래로 이렇게 가는 건 역배열이죠. 정배열인 것들인데 5,000원 가격에서 6,000원으로 가고 있고 재료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반도체야. 또는 아니면 뭐 항암 치료가 있대.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누가 추천해줘도 상관없어요. 뭐 내부 정보래. 하는데 우상향하고 지금 추천한 기준으로 전체를 좀 그려보면 차트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렇게 살짝 우상향했어. 근데 여기서 사래. 여기서 사래. 여기가 5,000원이고 여기가 6,000원이에요. 저는 이건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우상향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 이런 거는. 이런 건 해봐야 뭐 만약에 다시 여기 요 지점으로 내려와 봐야 뭐 10몇 프로 손실 아닙니까? 몰빵은 절대 안 되고요. 예, 분할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주식은 한 번에 이렇게 가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가니까 요 지점에서만 잘 매수하셔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식 또는 누가 유튜브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급등주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내일 갈 종목 뭐 바로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일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내일 어떻게 가요? 저도 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뭐 사실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추천하고 한 2, 3일 있다 가는 종목이 있어요. 예, 저도 사실 제가 제일 당황스러워요. 뭐 저는 사실 그런 종목이 그 써머리 해가지고 뭐 어제 뭐 나온 종목 뭐 10% 갔습니다, 20% 갔습니다. 제가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게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급등주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꾸준히 모아가는 종목이 더 수익이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종목을 선택하실 때, 아이고, 집에 이제 회사 가라고 알람이 온 거예요. 예, 놀라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전일이죠. 휴일 전날. 이제 아무래도 휴가를 지금 간 사람도 있고 설날을 지금 맞이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금이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예, 오늘은 거의 휴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장은 열리지만 거의 휴일장과 같이 거의 의미 없는 종목 장세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늘까지는 관망,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다시 살아날 흐름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참 그게 웃기죠. 예, 그죠. 연휴고 설이고 대한민국도 세뱃돈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중국도 세뱃돈을 줍니다. 예, 주는데 거기는 뭐 과자도 주고 뭐 약간 문화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굳이 다 돈으로 주죠. 예, 선물 이런 거 굳이 다 돈으로 주기 때문에 세뱃돈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흐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현금을 뽑죠. 예, 어른들한테도 드리고 또 동생들한테도 드리고 뭐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을 뽑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심리가 위축되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과자를 살지 주식을 살지는 또 모르죠. 저의 개인적인 목적은 주식을 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적 발표로 호실적인 부분 종목은 가고 있어요. 종목 장세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지수 장세는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조금 약간 시총 상위 업종이 좀 편중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은데 시총 12의 시총이 전체 코스피 기준으로 50% 가까이 될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지수는 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종목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일반 개인들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형주들은 개인을 싫어하거든요. 진짜 안 가요. 세월 투자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가벼운 주식들을 좋아하시죠. 근데 급등주보다는 조금 가벼운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테마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회전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약간 저랑 비슷한데 주식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약간 수익을 얻었을 때 짜릿함, 약간 성취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종목 장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죠?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 다음 빅스지수랑 환율지수를 조금 이따 볼 건데, 빅스지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예, 지금 24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환율도 뭐 거의 뭐 그동안 1160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이따가 마지막에 끝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이슈가 있죠? 연기금 이슈는 뭐냐? 연기금이 너무 많이 팔고 있죠. 작년 8월부터인가 지금부터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판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가면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갔어. 그럼 과매도 구간에서 어떻게? 사줘. 그래서 코로나 때 제일 사준 게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그래서 저는 연기금 살 때, 제가 아는 지인한테 다, 연기금 들어왔어. 이제 사자. 연기금 땡큐. 이제 살 때 됐어.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연기금 사면, 연기금은 일단 사고 금방 안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기금은 또 허들이 있어요. 금방 언제 파냐? 과매수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팔게 돼 있어요. 일정 비율 동안. 어쩔 수 없이 비율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금이라는 게 밑에서 사주고, 위에서 팔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박스를 그리게 되어 있게 만드는 약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 3000을 찍었는데, 코스피 3000에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연기금 또는 기관이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 그게 연기금 이슈예요. 예. 왜냐하면 뭐 7%,
7%인가? 하여튼 뭐 특정 비율이 넘어가면 주식 금액이 특정 금액이 넘어가면 무조건 팔아야 돼. 예, 얄짤 없어요. 얄짤 너무 좀 은어인가요? 예. 여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팔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왜냐면 지수가 계속 상승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금액이 자기가 굴려야 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차익 실현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예를 들어서 박스로 내려오면 연기금 그냥 횡보 그냥 갖고 있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 거기서 사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연기금 이슈가 뭐냐면, 연기금이 이렇게 운영돼서는 좀 그렇다. 연기금이 그래도 코스피 3000 시대에 맞게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비율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7%로 제가 알고 있는데 7%든 8%든 아니면 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던 뭐 이렇게 운영을 해보자라는 얘기에 뉴스만 나와도 기대감 뉴스입니다. 뉴스만 나와도 아마 지수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연일 뉴스로 연기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연기금 왜 이렇게 매도가 많아? 야, 왜 이렇게 연기금 매도가 많니? 야, 살 수도 있는 거지. 좀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지. 라는, 그죠? 이슈가 있는 거죠. 사실 국민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연기금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전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나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연기금이 나중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연기금은 그러니까 증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에서 결정되는 사항만 보고받고 있는데 그것도 증권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는 또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공무원들이라서 잘 몰라요. 그냥 수익 몇 프로, 잘했네, 고생했어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약간 전문성을 둬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전문성을 두지 않아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두면 저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봐요. 그들은 분명히 전문성, 이상한 논리로 이거는 팝니다라고 약간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연기금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엄청 잘하고 있는 게 연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기금이 정말 매년 4%에서 5%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예, 그죠? 예, 상승을 했고 작년에 사상 최대 수익이었죠. 어쨌든 연기금이 주식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펀드도 하고 뭐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보고. 근데 그거를 전문 투자자들한테 맡기면 전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트레이딩을 많이 해요. 기본적인 트레이딩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굵직하게 투자하는 그런 심리가 없어. 예, 큰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게 없어요. 이건 나중에 연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5번 그린 뉴딜의 순환이 예상이 된다. 일단은 풍력 발전 48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태양광보다는 그린 뉴딜 풍력이죠. 예, 신한군에 가서 48조 얘기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겠죠. 예, 그 다음에 그린 뉴딜 펀드도 마침 대통령이 그린 뉴딜 펀드를 가입하자마자 그린 뉴딜 펀드가 4개가 나오고 거기 가서 48조가 신한군 가서, 그죠? 바람이 분다를 가지고 뭔가 한다. 저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제는 정책에 반하는 주식은 잘 가잖아요. 근데 정책주가 짱이죠. 예, 정책주가 짱입니다. 뭐라도 엮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린 뉴딜 순환이 예상이 된다. 다시 시작한다. 계속 이것도 이렇게 간다. 이렇게는 아니게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MSCI 지수가 재편입이 될 예정이죠.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모건 스탠리거든요. 모건 스탠리 지수인데 거기서 이제 그 글로벌 펀딩에 관련된 비용을 정리해요. 종목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뭔가 실질적인 자금이 뭔가 들어오냐 이런 것보다 종목을 재편입해요.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고 금액을 줄이지만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가 작년에 10월에 요 MSCI 관련해서 금액을 줄인다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사실 힘들었었죠. 예, 그래서 약간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비율도 줄이고 약간 이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될 금액을 엄청난 달러를 줄인다. 그러면 당연히 지수가 떨어지죠. 기관도 매도를 하고. 예, 그거에 대한 대형주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수 떨어지고, 지수가 떨어지면 소형주도 같이 따라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 재편입은 리밸런싱 이지만 비율은 그대로이고 종목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 3월에 아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얘기 나오면 빅히트가 여러분들 다시 편입된다. 그죠? 출편입 이렇게 됐는데 편입된다. 그래서 빅히트가 가고 있는데
뭐 아미나 BTS 관련된 분들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죠. 예. 사실 BTS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계속 호재죠. 자, 그 다음에 게임주가 강세가 되고 있다. 게임주, 뭐, 카카오 게임주도 사실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수많은 게임주, 뭐, 저기 뭐지, 게임빌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게임주들이 강세를 하고 있고, 웹전이라든지, 그런 강세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불소를 출시하는 NC도 잘 가고 100만원 찍었죠. 예, 그 다음에 펄어비스 뭐 이런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최대 실적으로 당연히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크래프톤 관련주의 부분도 사실 좀 알고 계셔야죠. 뭐 아주 아이비 투자나 넵튠이나. 근데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고점으로 치고 올라갈 때, 저점일 때 조금씩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아이오닉을 발표하죠. 전기차. 현대차에 뭐 사실 이번에 사활을 걸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애플카 이런 소문에 사지 마시고 차라리 현대는 현대차가 얼마나 팔린다 이런 거 보시고 사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지수를 좀 볼까요? 원래 지수 차트를 먼저 봤는데, 좀 바꾼 이유는 그냥 좀 바꿔봤어요, 구성을. 예, 그럴 수도 있어서. 자,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조금 단기로 이렇게 오늘까지 조정을 받고, 다음 주에 일단 21선을 계속 터치를 해줘야 돼요. 찍고 올라가줘야 돼. 계속 이런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공매도는 뭐 사실 최근에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공매도가 없어져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공매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이제 방어 수단, 다시 말하면 해지 수단이었다. 해지 방안을 없애면 외국인들은 싫어한다. 그래서 걔네들은 나간다.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논리적으로는 틀린 얘기가 아닌데, 사실은 공매도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해지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상승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상승하면 주식이 좋아하는 게 레버리지라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하락하면 돈 버는 게 뭐예요? 인버스라고 말씀드렸죠. 인버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이 나는 사실은 인버스 하락을 할 것 같아. 또는 상승도 할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는 상승은 한 6 정도, 하락은 4를 할 것 같아. 예, 그러면 상승의 종목을 몇 개를 사고 하락하는 인버스를 사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매도라는 건 주식을 빌려서 한다는 거예요. 주식을 빌려서 이거를 3일 동안 대차 거래라고 하죠. 예, 근데 3일 동안 갚으면 돼요. 우리나라는 현재 구조상 뭐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3일 거래가 있잖아요. 예, 3일 거래에 갚으면 돼요. 예, 공매도가 그래서 문제가, 공매도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인버스도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맞잖아요. 공매도라는 문제가 그냥 정말 해지의 관점이라면 하락에 걸면 되는 거잖아요. 인버스라는 상품이 뻔히 존재하는데, 곧보수도 있잖아요. 뻔히 존재하는데 거기다 걸면 되지. 뭐하러 공매도를 거냐는 거죠. 공매도는 이 하락에, 지수 하락하는데 돈을 걸어놓고 그걸 자기 자금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죠? 빌려가지고, 공매도니까 빌려서 하락하는 거죠. 자기 돈도 아니고. 나중에 정말 실제하면 그 사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사서 갚으면 되는 겁니다. 예, 하락에 걸고 정말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면 그때 사서 갚으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 잘 이해 안 가실 수 있겠지만, 하락에다 베팅을 걸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해. 그게 그건 반칙이죠. 자기다 하락에다가 주식을 사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막 던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인버스는 그러니까 지수를 보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인버스는
종목으로 가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인버스는 지수로 가잖아요. 지수. 근데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정말 세계 경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잘 가고 있는 지수를 이렇게 꺾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꺾는다는 게, 큰 메인스트림이라는 걸 꺾는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똑같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자금이 많아도 떨어지고 있는 거를 한 번에 이렇게 못 올려요. 예, 돈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종목에다 걸 수 있거든. 종목에다가. 인버스는 지수에다 거는 거지만, 그죠? 인버스는 지수에다 거는 거지만 얘는 종목에다 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셀트리온 이런 데다가 내가 셀트리온을 산 다음에 외국인이 샀어요. 어느 정도 사 모았어. 이제는 얘를 청산을 해야 돼. 잘 들어보세요. 청산을 해야 돼. 그러면 외국인 자본이 많이 모아서 청산을 하려고, 수익 청산을 하려고 그러면 얘네는 많이 모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다 걔네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 걸 누가 알아요? 외국인은 자기네 알잖아요. 자기네들이 모았으니까. 자기네들이 모았잖아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모았어. 이만큼 모았어. 여기까지 갈 때. 근데 여기서 사서 이만큼 모았어. 아, 이제는 우리도 수익 청산 좀 해볼까? 우리도 수익 청산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가 언제게요? 자기네들은 알잖아요. 아, 그러면, 야, 이때부터는 우리, 올라가도 뭘 하도 되니까 계속 공매도로 숏을 쳐.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해. 종목에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다가 외국인이 진짜로 수익 청산을 하기 시작해. 왜냐면 걔네도 한 번에 공매도를 몰빵하진 않거든요. 분할로 사거든요. 어느 정도 지점이 되면 얘네도 더 이상 올라가겠죠. 그러면 공매도도 자기네 손실이 발생하니까, 아, 이제는 안 되겠다. 다시 이제 청산해. 그럼 여기에 있는 뭐 20에서 뭐 또 적게는 10% 정도의 올라간 수익을 청산을 해. 근데 얘네가 한 번에 다 팔면 주식이 확 떨어지니까, 정말 훅 떨어지니까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팔아. 천천히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매도 수익은 천천히 올라가겠죠.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그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죠?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매도가 왜 안 좋으냐면 그런 겁니다. 이미 알고 던지기 때문에 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설명이 길었네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 오늘 종목을 못 볼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자, 빅스 지수는 24를 떨어지고 23까지 갔네요. 네, 더 좋은, 살짝 라운드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걸 다시 떨어뜨렸어요.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어젠가 미국 장세가 좋았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일단은 결론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 같아요. 예, 조금 공화당이랑 협의 없이 갈 것 같다는 소문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원달러 볼까요? 환율. 자, 외환시장도 그죠? 외환시장도 그죠? 다시 안정하고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좋은 상황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박스 그리거나 더 박스 내려가기는 제가 봤을 때 1100원을 하락하고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환율이 다 외국인이 들어오겠죠. 이제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신호잖아요. 이제 제가 전에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빅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 마련합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가 언제냐? 아이고 그때가 언제냐? 이때잖아요. 이때. 그럼 제가 이렇게 될 거 알았을까요? 아니,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원래 박스가 이렇게였거든요. 여러분들 제 영상 다 맨날 항상 보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근데 요렇게 돼 있어. 아이고, 제 손 잘 못 그리네요. 제가 손으로 그려요. 방송 장비 하나도 없어요. 저는 휴대폰 하나로 다 끝냅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우쪽으로 꺾어서 올린 첫 번째 지점이에요. 그래서 요때 우리 위험수시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코스닥 기준으로 1000 찍고 내려올 때, 그때 우리나라 지수는 좋았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더 갈 것 같지 않아요. 지수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예, 빅스 변동성 지수가 높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때가 요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오고 나서, 그죠? 저는 이쯤에서 좀 줍줍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몇 개의 신호를 드렸고,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갈 것 같아요. 미국 부양책 통과되고, 그린뉴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린 뉴딜 하려면은 뭐 2차 전지도 필요해. 뭐 전기차 얼마큼 사용해야 돼. 전기차 얼마 하려면 반도체 필요해. 반도체 하려면 전기차 할 거야? 그럼 자율주행도 필요해. 자율주행 하려면 야, 기분이 5G네. 야, 그럼 5G도 해야지. 라고 하는 거고, 뭐 좀 있으면 버라이즌이랑 5를 뭐 하네. 뭐 삼성이 뭐 어디를 위탁하네. 소문이 났던 게 실제 실적으로 드러나고, 작년에 최대 실적을 났던 언택트 관련주가 올해는 얼마나 어떤 모양의 수익을 내줄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재 값 상승, 원자재 값 상승이 엄청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코로나는 거의 기대감으로 끝난 거예요. 되게 웃기죠. 예,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래요. 야, 말도 안 된다. 주식 시장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났대. 라고 생각하면 주식판을 떠나셔야 돼. 예,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회사 다니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뭐 누가 야, 얼마나 벌었는데 야, 왜 내 주식은 안 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돼요. 주식 일주일, 이주일 하셨다가 떠나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비트코인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비트코인도 일부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하면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뭐 하나 해서 비트코인 엄청 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시는 분들 있어. 전 다 청산했어요, 어제. 전 다 올 계좌 있는 거 비트코인 다 뺐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신 분들,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전 다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1억 간다고 할 수 있죠. 1억 가요. 갈 수 있겠죠. 언젠가 가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투자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저점 대비해서 제가 비트코인 기준으로 3,600만 원에 사서 4,200만 원에 팔았으면 됐지. 4,800만 원까지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욕심 부리고 싶은 생각 없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여러분들, 그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옆에 주식 뭐 집이 가서 엄청 올랐네,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벌었으면 고맙습니다 했죠. 근데 물론 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주식은 왜냐면 집은 다시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주식은 언제든 다시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은 투자 가치라는 게 사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사고 놓치면 다시 살 수가 없어. 그런 불안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올라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은 항상 올라가잖아요. 항상 올라가면 내려옵니다.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도 없고, 너무 빨리 사실 필요도 없고, 너무 급하게 팔 필요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주식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종목은 따로 보지 않을게요. 왜냐면 오늘까지는 거의 관망이라서, 오늘 관망이라서 거의 종목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2020년 짧지만, 그죠? 제가 한 170개 정도 영상 올렸더라고요. 예, 너무 많이 영상, 다작은 아니죠. 예.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소식을 계속 라디오처럼 자주자주 매일매일 들려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21년에도 좋은 방송, 좋은 뭐 컨텐츠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알 수 있는 지식을 최대한 숨기지 않고, 저도 직장인 투자자라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익을 남기고자 뭐 제가 뭐 광고를 붙이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제 스스로 주식을 돌아보고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게시판하고도, 그죠? 댓글하고도 상당히 많이 제가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거든요. 최대한 빨리.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견을도 많이 듣고 제 의견도 많이 드리려고 최대한 다시 써드리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 한 해가 2021년이 다시 한번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줍줍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